성격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성격 분석가 류지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요, 머리형, 5번, 지식 탐구자,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싸우면서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한동훈 씨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아니라 성격의 변형. 원래 내성적이고 조용히 사색하는 성격에서 벗어나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투쟁의 이유. 왜냐하면 생존을 걸고 대응하려면 변화를 해야 이때 기치의 에너지로 아주 강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아이러니한 성격의 특성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본래 성격이 아닌 환경 때문에 생겨나거나 피치 못하게 역할론을 하게 될 때 페르소나, 이 가면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더 세게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강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말이고요. 그리고 그걸 또 설명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성격의 변형이 가진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한동훈은 온 국민들에게 이 감동을 주는 핵심 단어를 내뿜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조선 제일검이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를 영웅으로 이제 급상승하게 되는 호감도를 불러일으키게 된답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유시민 씨의 범죄와 유해함을 밝히는데 저의 오늘 증언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해온 말과 글, 사과문들을 모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상대를 말로 제압하는 그 마무리를 말합니다. 머리형의 본능을 가진 이 한동훈 씨는요, 아주 사실적이고 정보에 의한 그 증거 수집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검사가 되기 그 전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가 아니라 일반인 그리고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일반적인 상식으로 시작해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억울하고 분노할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개인인 유시민뿐만이 아니라 현 정권에서 저지르고 자행했다는 그 핵심을 찌르는 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어서 기자가 한 마디. 오늘 법정에서 유시민 씨를 처음으로 만날 건데 어떻게 진술하실 건지요? 그러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아는 사실과 의견을 사실대로 충실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성격 그대로 말하겠다라는 자기다운 소신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격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동훈 씨는요, 영상의 곳곳에서 숨어 있는데 지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한동훈 씨의 이 성격, 머리형 5번, 지식 탐구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굉장한 지식을 추구하고요, 무지함을 또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 추구자들을 화나게 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 이렇게 아는 것이 없어? 라고 하면 엄청 화를 냅니다.
이들은요 아주 천재적인 지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무엇인가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어린 시절에도요 타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혼자 사색하고 이렇게 내면에 머물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호기심이 많고요. 따라서 이 타인에게 자신만의 그 시간을 내주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마치 이 감정이 없는 듯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듯하지만 아는 것이 많아서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지적인 대화나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를 몸으로 익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몸으로 경험하고 본능과 직관적으로 행동하는 실천형 리더인 짜자잔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상반되며 그리고 그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매우 긍정적인 성장점으로 승화된 성격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례가 매우 잘 표현된 것이 드라마 미생을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 미생에 보면은 주인공인 장그래와 오상식 과장과의 성격의 역학관계,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이 성격적인 관계 메커니즘이 이게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요, 이 콜라보는요,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성장한 내성적인 장그래가 드라마 첫 장면에서부터는 아주 건강하게 승화돼서 범인을 잡는 추격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마도 이 드라마를 쓴 작가가 성격의 패턴, 이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작가가 애니어그램을 기반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건강하게 승화된 장그래가 이런 말을 해요.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기자들 앞에서의 인터뷰 내용과 이 맥락을 같이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동훈이 자신의 건강도를 잘 유지해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된 결과물, 이 성격, 자본으로 승화시켜서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한동훈의 다음 인터뷰 영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데요. 그 영상을 다시 분석해서 그의 성격적인 특성들을 찾아보고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교수의 성격이 알고 싶다.